대법원을 향한 현직 판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까지 올라오는 등 사법부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저지시키기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리한 상고심 진행으로 촉발된 사법부발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의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일회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과거에는 DJ 정치 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 처리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고 대법원을 비판하였습니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고 오만이라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아니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과거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시절 해고 노동자로 만났던 이수견 대법관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회사의 부동한 해고 조치에 맞서 홀로 싸우던 20대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니 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희대의 과거 행적에 관한 조롱성 글이 올라와 화제입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르면 꼭 만나야 하는 희대의 재판관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는데 조희대의 과거 판결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14세 중학생을 임신시킨 40대 그루밍 성범죄자를 사랑이라며 무죄시켜준 판결입니다.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 2011년 발생했는데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로 재직 중이던 42살 조 모 씨는 14살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 뒤 임신을 시켰습니다. 이 여중생은 조 씨와 동거하며 아들을 낳았고 조 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1, 2심에서 각각 징역 12년, 징역 9년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조희대가 사랑하는 관계라며 무죄를 내렸습니다. 조 대표라는 사람은 피해자인 여중생에게 법원에서 자신을 사랑한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억 원의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경찰관을 성폭행 시도한 미군에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007년 청담동 한 공용 화장실에서 한국인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펠드맨 일병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술과 담배, 금지된 약물을 투약해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이 미약하다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가 실타 표시를 안 해서 가슴 만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방병원에서 치료 도중 물리치료사의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1, 2심에서 벌금이 선고된 사건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한 점을 들어 무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조희대는 박근혜, 원세훈을 사회적 약자라 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김기춘과 조윤선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했습니다. 조희대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내란선동죄로 유죄 판결을 하였는데 윤석열과 그 잔당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박근혜 재판 중 하나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상고심 판결 선고에서 별개 의견으로 뇌물죄와 강요죄가 모두 불성립한다는 의견도 낸 바 있습니다. 조희대는 희대의 빌런이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한 인물을 봐야 하는데 요즘 법사위에 출석해서 조희대를 변호하고 있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있는데 천대엽은 성접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학의를 무죄로 풀어준 인물입니다. 검사, 판사가 타락하니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한참 뒤로 퇴보한 상황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뉴스 백과사전이었습니다.